안녕하세요. 자, 2020년 9월 26일 7급 형사법 해설 강의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인형과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공소장 첫머리에 소년부 성취처분 받고 직업 없음 기재한 거. 이거 공소장 1번주 위반 아니죠? 네, 맞습니다. 위반되는 거 아니다. 2번. 경찰 공무원은 증인 적격 인정합니다. 맞죠? 증인 적격 인정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반하지 않는다. 3번.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체 진실 발견 소송 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죠? 맞고요. 4번.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아닙니다. 당사자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가 약간 가미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전문 심리위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좋은 문제로 잘 냈죠. 전문 심리위원은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 지휘에서 설명이나 의견 진술할 수 있지만 합의엔 참여할 수 없죠. 맞아요. 합의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번. 그렇죠. 진행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가 실제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 심리위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합의해서 신청할 때가 있어요. 얘를 취소해 주세요. 그럴 땐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건 1번이죠. 자, 3번 갑니다. 고소.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인인 피해자가 성인이에요. 성인. 그럼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없다 이거죠. 그럴 때도 부모가 대신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죠. 2번.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미성년자 혼자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렸죠. 법정대리 동의 필요 없습니다. 3번. 자,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는 언제야?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확정적 인식. 맞죠? 4번. 고소인이 범죄를 신고하면서 고소장을 교부했는데 그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접수 안 시키기로 결심하고 돌려받았다. 그럼 고소 안 한 거죠. 혈액이 발생한다. 틀렸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4번. 너무 이제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니까. 자, 1번.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키려 했다. 이것만 갖고 제한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금지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맞고요. 자,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이야. 변호인은 누구?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재심 절차, 재심 청구 절차. 재심은 수용자입니다. 수용자는 유죄 확정되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적용교통과 달리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나 형사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도 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자, 우리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나는 접견교통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헌법상 권리예요. 그 다음에 변호인이 피고인을 만나는 거, 이건 옛날에 형사법상 권리였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이 아니라 형사법상에 보장된 권리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헌법 수반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한하려면 어떻게? 법령에 근거해서만 돼요. 법령. 그래서 법원의 결정, 수사기관의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로 낸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변호인 되려는 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가 직접 폐기되진 않았죠. 근데 이거는 왜? 이건 변호인 되려는 자고 이건 변호인이니까. 근데 변호인 되려는 자도 헌법상 권리면 이거 변호인 것도 헌법상 권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요 뒤에 거 갖고 답을 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 낼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로 이제 앞으로 문제를 내줘야 되지 이렇게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 되려는 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거 이것도 헌법상 권리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답을 틀린 거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임의동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도 접견도 인정되죠. 틀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죠. 1번. 그렇죠? 1번. 금지하는 거 정당화시킬 수 없다. 맞네요. 자, 이렇게. 5번 관할로 갑니다. 관할. 자, 고유관할 계속 중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더라도 관할권은 유지되죠. 그럼 유지되지 않는다면 틀렸죠. 자, 관련 사건이에요. 관련 사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자, 사물 관할은 같고 토지 관할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관할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자, 합의부하고 단독이 있으면 사물 관할이 다니까 합의부가 하면 되고 둘 다 단독이에요. 이거 서울이고 부산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통 직근사본이 해야 돼요.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근상업법원은 맞죠? 신청에 의해서 한 개의 법원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각각 다른 법원은 뭐예요? 사물 관할은 같아야 돼요. 단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한다. 맞죠? 이게 6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명확하지 않으면 검사가 신청합니다. 검사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아니라. 지정은 검사만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사건이에요. 동일 사건이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했어요. 합의부하고 단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부가 하죠. 둘 다 단독이면 선착수 원칙이고. 그럼 지금 사물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를 한 게 아니라 합의부에서 합니다. 틀렸죠. 답은 몇 번이야? 2번. 자, 6번 갑니다. 6번. 6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어보시고. 원래 국민참여재판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안내하고, 항소심에서 안내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1심의 절차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명백히 했으면 하자는 치유됩니다. 맞죠? 1번 맞아요. 자, 2번.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분 송달 안 했어요. 그래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했고 피고인 출석 없이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 선고까지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왜 송달하는 거야?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송달이 안 됐어요. 근데 피고인이 나와서 충분히 방어의 기회를 준다. 그럼 어차피 이거는 방어의 기회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땐 하자가 치유됩니다. 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예요? 자,
공소장 부분 송달 안 했어요. 그럼 방어기에 안 준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충분한 방어 기회를 안 준 거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맞네요. 자, 3번. 검사가 항고했어요. 항고하면서 항고 이유서를 낸 거야. 상세한 항고 이유서를 냈어요. 난 이래서 항고하다 쭉 주장한 거예요. 근데 항고심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항고를 기각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고해도 당사자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기회를 줘야 돼요. 항고 이유서를 낼 의무는 없지만 방어의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세한 항고 이유서를 이미 냈잖아요. 그럼 벌써 주장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이거 기각해도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검사가 항고 이유서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항고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원래 공소장 변경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를 내야 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는 이익되거나 동의하면 구술로 할 수 있어요.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3번. 7번 갑니다. 검사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문 신청할 수 있고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할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자,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안 돼요. 다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어떨 때만? 법령 위반인 때만. 상당하지 않을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증거조사에 이의 신청할 때만 돼요. 상당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구속 요건은 엄격한 증명이니까 그 과학적 연구 결과도 엄격한 증명으로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몇 번이야? 3번이죠. 이거 뭐 늘 푸는 문제죠. 자, 이렇게. 자, 이제 8번.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거 보는 거예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죠. 필요적이니까. 단 언제까지? 지체 없이가 애매하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맞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된다. 맞고. 사법경찰관의 현행범의 인도를 받은 때는 체포자의 성명 주고 체포 사유를 물어야 되고 필요한 때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할 때는 어떻게 해? 구속을 취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 배우자, 직계중,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형제자매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동거인, 고용주는 체포, 구속, 적부심하고 보석에서만 나옵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을.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유가 다른 사실로 구속했다. 이중구속이죠. 이것하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 옳고 니은 옳고 리을 옳아요. 기억, 니은, 리을이 옳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네요. 4번. 공소제기 효과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통지해줘야 돼.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만 이미 공소제기 됐으면 어떻게 해요? 본안 사건가 개시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2번. 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실만으로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만 어떤 의도가 있어야 돼요. 맞죠? 미필적 의도가 있어요. 맞아요.
자, 3번. 자, 상습범으로서 유죄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럼 기판적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수백에서 후행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재심 개시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심 판결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경합범이 뭐라 했어요? 근거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죄, 이거 경합범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 그걸 묻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얘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됐어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공소지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왜? 별개니까. 이 재심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행범죄 미치지 않는다. 맞죠? 4번. 상습사기죄. 자, 상습사기죄를 공소시했어요. 포괄일죄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습사기 이전에 선고되기 전까지 이 전에 거 다 기판력이 미칩니다. 근데 여기에 미치는 사기죄 일부를 다시 상습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일단 A의 상습사기로 공소시인데 이 공소시기 효과가 여기 선고 전까지 미칩니다. 근데 그 효력이 미치는 사기죄 일부를 또 상습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 두 번 기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기소죠. 이중기소.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O의 X요? X.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4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해봤죠. 원리를 기억하면 돼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압수. 자, 무관한 영장 발부와 무관한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피압수에게 돌려줬고 다시 임의 제출 받았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임의성에 관해서 자유로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못하면 증언을 인정할 수 없죠. 맞죠?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확신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못한다면 인정될 수 없다. 맞죠? 2번 갑니다.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병을 압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보수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너무 많이 풀어봐갖고. 그 다음에 3번.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 해제됐는데 그게 공범에 대한 범죄서에 필요해요. 그럼 다시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맞죠? 4번. 요거죠.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 형사법상에 환부 청구한다는 의사 표시하더라도 환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환부가 면제된다고 틀려요. 이건 뭐 늘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한 판이니까. 4번 틀려. 11번입니다. 11번. 공소장 변경. 자, 공소장 바꾸면 어떻게 해요? 피고인의 불이익에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한다면 틀렸죠. 우리가 외웠잖아. 영감, 체포, 상경기. 이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소장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장 정정입니다.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 없어요. 맞네요. 3번. 상고심에서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왔어요. 항소심은 속심이니까 공소변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이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했어요. 이거 피고인 또는 변호인한테 보내면 돼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니까 둘 중 하나만 보내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됐고. 12번 불이익 변경 금지. 일신과 동일한 형을 때리면서 취업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주면 불이익이죠. 맞네요. 자, 얘가 이제 2번 보세요. 얘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을 경과했어요. 유예기간.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가 3년이면 3년을 잘 지킨 거야. 그래서 형이 실효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을 재심해갖고 다시 또 집행유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 난 실효된 걸 다시 집행유예 때리면 불이익 아니냐. 근데 판례가 형만 따져요. 형만. 그래서 불이익에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형만 따지니까. X. 3번. 그렇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을 때리도 불이익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중한형 때릴 수 있어요.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 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형으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 보시고. 맞네요. 그 다음에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해서 돌아왔어요. 항소심으로. 그럼 이때도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왜? 피고인이 상고했기 때문에. 맞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입니다. 13번. 자, 1번 맞죠? 포괄적 동의도 됩니다.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 이렇게 판례 허용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들은 거니까 이건 보강증거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보강증거 될 수 있다면 틀렸어요. 2번 틀렸네. 자, 3번. 이게 최신 판례죠. 자, 참고인이 증언거부권 행사해요. 근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판례는 뭐예요? 증언거부권 행사한 거는 314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판례는 이건 뭐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정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이렇더라도 314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사항을 피고인이 만들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여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야. 정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 거부사항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류는 증언이 없다. 맞네요.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때 뭐예요? 증언거부권 행사는 314조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경합범은 각각 보강증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네. 답은 몇 번? 2번. 쉽네요. 3번 지문, 3번이 최근 판례거든요. 14번. 원래 우리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배우죠? 근데 증거 목록도 공판조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대적 증명력 같죠? 맞네요.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수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해요. 동일한 사항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쓰이는 거야. 그럼 어느 걸 믿을지는 자유심증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공판조서에 증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절대적 증명력 같죠. 맞습니다. 리얼. 공판조서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돼 있어요. 절차면이죠.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있더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어요. 왜?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해요. 그래서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모두 옳으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이 공판 조서의 문제인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조문 알면 그냥 누구나 맞출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315조.
자, 변호사가 전자문서로 출력한 법률 의견서. 이건 변호사의 생각이니까 이건 업무상 필요에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특히 신용할 만한 작성에 있어서 문서는 굳이 반대 신문 기회 부여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맞죠? 그게 맞는 얘기고. 3번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이것도 315조에 들어갑니다.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죠. 당해 사건은 311조, 다른 사건은 315조. 그 다음에 특별한 자격 없이 범칙 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 업무를 4, 5년은 해온 세관 공무원이에요. 이 감정서도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에 들어갑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16번 증거 개시. 자, 검사는 이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죠. 이래도 목록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번 검사가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땐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검사는 피고인 변호인이 공판 기일 또는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알리바이 또라이 주장할 때, 심신상실을 주장할 때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서류 열람 등사 요구할 수 있어요. 맞죠? 얘가 이거 할 때만 열람 등사됩니다. 그다음에 리을. 법원이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했어요. 이때 검사나 피고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안 돼요. 불복할 수 없어요. 개시 결정엔 불복이 안 됩니다. X. 그러면 결국 옳은 것은 뭐예요?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몇 번이야? 2번. 그렇죠? 2번 넘어갑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몇 개 섞여 있죠. 점수를 갈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 기출 문제 풀 때 이유를 잘 대보신 분들은 쉽게 풀어요. 자, 수개 공소 사실이, 자, 수개 공소사실이 있는데 근거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그 전과 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거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죄,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형 따로따로 때린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요거만 항소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니까 요거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 판결 전의 유죄 판결 부분뿐이므로 항소심이 심리할 건 뭐다? 요 부분에 한정한다. 맞죠? 그 부분만 항소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일죄입니다. 일죄. 일죄는 일부 상소가 안 돼요. 단순 일죄는. 그래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왔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 상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소할 때는 재판의 주문에 관하여야 되지 이유만 다투는 상소할 수 없어요.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해 줘야 돼요. 그럼 동의가 없다면 상소 취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결국 옳은 건 뭐야?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이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2번. 또 밑줄 거 있네요. 그렇죠? 다행히. 이렇게 찍었는데 맞으면 좋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18번. 이제 거의 다 왔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18번. 자, 1번 보세요. 공동피고인 중에서 공동피고인인데
얘가 자백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범행만 믿고 여기는 안 믿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 마음이니까? 법관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갑을 중 갑이 A 법무법인을 변호인을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를 B로 지정했는데 법원이 B를 의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선 변호인은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는 여러 명의 피고인에게 동일한 국선 변호인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해가 상반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에요. 근데 소송이 분리되면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대항범도 매한가지입니다. X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다음 4번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와 파기 이유가 항상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데는 그 공동피고인에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되죠. 그럼 이럴 때는 같이 병합심리 된 경우만 돼요. 같이 병합심리 그래야만 같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심리적인 경우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제 2개만 하면 돼요. 자, 재심 청구한다 해서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재판에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야. 임의적이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합 범위에서 A죄, B죄가 있는데 이게 한 개의 형이 선고됐어요. 그럼 묶인 거죠. 근데 여기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전부 개시해야 돼요. 맞죠? 전부에 대해서 개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요거만 재심 사유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요거만 심리하는 거예요. 요건 심리하면 안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게 유죄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형을 고려할 때 이때 범위 양형을 위해서는 조사해야 됩니다. 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재판하는데 요게 다시 재심 개시 결정이 됐으면 유죄가 나왔어. 그럼 얘하고 형을 비교해 형을 낼 수 있으니까 요때는 고려할 수 있다. 맞죠?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 이것도 재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죠.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다 재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4번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자 재심 청구해 놓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재심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산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거야. 이 재심 청구인이. 그럼 이거는 뭐야? 소송 수계 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송을 물려받는 게. 근데 우리나라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 종료예요. 그래서 종료되지 않는다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이제 라스트입니다. 이거 뭐 다 기출된 거죠. 1번. 탄핵 증거 제출에 의해서는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 상대방한테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자 수사기관이 갑에게 휴대전화기를 제공해서 통화하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증거로 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수사기관이 얘한테 제출해서 얘 녹음하게 한 거니까 이거는 제3자가 녹음한 거랑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동의 얻어도 안 되죠. 자 됐고 3번. 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으로 탔어요. 근데 이동 중에 나 내릴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후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그럼 이건 자발적으로 온 거다 이거예요. 이거. 중간에 내리려고 했지만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했으니까 이건 지발로 온 거다. 그래서 임의동행은 적법하고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자,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에 써 있죠. 그대로 증거로 되고 그래서 다시 증거 사할 필요 없어요. 맞네요.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은 뭐야? 가, 다, 라. 3번이 답이에요. 3번. 됐습니다. 자, 요거 이 정도 풀어봤죠? 근데 지금 풀어보신 문제들 어때요? 무난하죠, 사실. 지금 보면 뭐 오히려 경찰 시험이 더 난삽하지 않냐, 뭐 이 정도 느낄 정도로 제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그리고 물어볼 거 다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결국 보면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겨냥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본서와 기출 문제를 충실히 하시면 그리고 문제 풀 때 이유를 대시고 그리고 반복하시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할 때 자꾸 어려운 걸 쫓아가지 마세요. 특히 7급 같은 경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목이 그거 하나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시험 점수가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시나 이런 거 볼 때도 양을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형법, 형사법 같으면 원리를 잘 배우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터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